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교육 뉴스 제가 전달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시 교육 뉴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게요 말씀드렸어요. 교육과정이랑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서 현재 우리 초등 3, 4학년 아이들 영어 교과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육과정은요,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시킬 때 특히 학년기로 접어들어서 초등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학습을 조금씩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이제 학습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학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어는 초등 3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등 3학년부터 많은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세요. 3학년에 이제 뭐 하면 되나요?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또는 기존에 하고 계셨던 어머님들은 3학년 되면 어떤 거 점검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더 잘하고 있는지 또는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 체크해 보시는 기준에서 우리 아이가 더 잘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만, 혹시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뛰어나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학습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초등 3학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못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공교육 대비 학습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들을 체크해 보는 기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란 이런 것인데, 어머님들이 교육과정을 전부 다 전체를 다 보시기에는 굉장히 양도 방대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럼 그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정이 됐고, 그리고 편찬상의 유의점이랑 검정 기준 등까지 다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출판사들에서는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2025년부터 새로 사용하게 될 교과서를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재교육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주로 했던 일들이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참여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또는 이제 아직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한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교과서로 그것들 녹여내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요, 그 4대 영역이라고 하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4가지 능력으로 구분되어서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는 것들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이제 2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해와 표현,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졌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라든지 읽기, 그리고 말하기, 쓰기, 이렇게 4가지 영역을 2가지 영역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축소된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훨씬 더 조금 확장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표현이라고 하면은, 이해 영역에는요, 듣기, 읽기, 그리고 보기라는 뷰잉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가 됐고요. 자, 표현 영역에는요, 말하기, 쓰기, 그리고 제안하기라는 영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4가지 영역이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6가지 영역으로 확장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어의 4가지 기능 이외에 2가지가 그러면 추가된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어떤 추가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 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각자 출판사들에서 하실 거고요. 그것들이 구현돼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시점은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아마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4가지 영역이 6가지로 늘어났는데, 잘 보시면 이해와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 부분에는 대부분이 인풋,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어서 아이들한테 이해시키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현 영역은 아웃풋 영역이죠. 이것들이 단단하게 잘 된 아이들이 잘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역을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커다란 축은 사실 영어 교과에서는 요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서 학년별로 조금씩 이런 것들은 좀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어휘입니다. 어휘가 기존에 3, 4학년, 5, 6학년 초등에서는 각 학년군마다 250개 정도의 신출 어휘를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300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휘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좀 세세하게 제가 그 전에 책 썼을 때 초등 기본 어휘 800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들과 그다음에 외래어 목록, 그다음에 그것과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요일이라든지 고유명사라든지 꼭 더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책에다 써놨었는데 이것이 사실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그래서 25년에 이제 새로 나오는 교과서, 그 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기존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25년부터 새로 이제 나오는 초등 교과서에는 아마 어휘가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요, 어휘 학습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초등 3, 4학년에서 또 한 가지 또 특이할 만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기존에도 우리가 3, 4학년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과에서 영어를 접하는 시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파벳도 떼고 오지 못한 친구도 있고 또는 알파벳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영어 자체의 문자 인식이 모두 다 되어 있는 친구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한 반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파닉스 교육, 이 문자 교육이 3, 4학년은 사실 담화 위주, 그러니까 대화 위주의 그런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교재다 보니까 이 파닉스 문자 교육이 좀 약하다라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3학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파닉스 다 떼고 사교육 다 하고 와야 되는 건가요? 라는 이야기 많이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 자체에 이제 파닉스 교육에 대해서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파닉스 교육 강화라고 해서 파닉스라는 말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그게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파닉스 교육을 강화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아마 교육부가 좀 방향을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아마 기존보다는 교과서에 문자로 된 것을 초기 단계에 많이 연습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첫소리 그리고 끝소리, 이렇게 라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 그 다음에 그런 종류의 어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습을 많이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 4학년에서 성취 기준이 크게 바뀐 것들은 없지만 여전히 3, 4학년에서는 단어와 어구, 쓰기까지 성취 기준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봐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도 간혹 뭐 단어 꼭 외울 필요 없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 4학년에서는 성취 기준이 앞말과 어구까지는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읽고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펠링 연습 하셔야 되고요. 이 연습이 초기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고학년에 갔을 때 문자를 그냥 수르륵 읽어내야 돼요. 문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가정에서 엄마표로 다 해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성취 기준 이만큼은 지키세요 하는 것들은 가정에서 차근차근 어렸을 때부터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이에게 과도하게 어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 없으십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뭐 단어를 외워야 되냐요, 말아야 되나요에 대한 이제 이런 논란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하던데 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러면 뭐 단어 쓰기 대회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울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에서 아이들 단어 쓰기 대회 내보내려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아이들 인지 수준에 맞게 학습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교육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것들 챙기면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제가 9시 교육 뉴스로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